파워포인트를 이제 실행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화면 작업을 하는 목적이 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를 쉽게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를 인쇄하려고 인쇄 파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미지 파일로 바꿔서 얘를 이미지 파일로 전송을 해서 상대편이 못 고치게끔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글을 쓰고 내용을 쓰고 쭉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작업한 내용을 이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야죠.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창의적인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지금 양이 한 페이지인데 여러 페이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눌러서 그럼 이제 여기에 뭐로 저장할 것인지 묻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저장하느냐 하는 거죠. PDF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주 예전에 사용하던 파워포인트 문서 형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쇼 파일도 있어요. 파워포인트 쇼 파일로 저장하면은 상대편이 이 내용을 못 봐요. 편집을 못 해요. 그러니까 PPSX라고 되어 있는 거죠. PPSX 파워포인트 쇼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장해서 상대편을 주면은 그 사람은 더블 클릭을 해서 파워포인트로 열 거 아닙니까? 열면 바로 슬라이드 쇼가 나와요. 편집 화면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편집을 못 하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어디에 넣어놨는가 볼까요? 파워포인트 챕터 여기 들어가 있네요. 지식경영 변환이라고 하는 아까 PPSX라고 하는 거에 저장이 됐는데요. 바로 어떻게 됐어요? 슬라이드 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 봤잖아요. 다 보고 나서 빠져나가면 그냥 사라져요. 그러니까 PPTX는 파워포인트로 불러들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편집 화면 창이 뜨잖아요. 얘를 고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전달해주면 상대편이 이거를 고칠 거 아니에요. 고쳐서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발표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걸 보여주고 말 거라 그러면 걔를 PPSX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상대편한테 보내주면 상대편이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 거 아닙니까? 열어봤는데 바로 실행하게 되죠. 쇼 화면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다 작업이 끝나고 나서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사라져요. 못 고쳐요. 뜯어 고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변환이 안 돼요, 다시. 그렇죠. 얘를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는 없죠. 변환이 안 돼. 예? 원래 작업 PPT. 예, 원래 파일은 따로 있는 거니까 이걸 없애면 안 되겠죠. 소유자가. PPTX에서는 요거를 상대편이 가져갔으면 그거를 고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용도로 만드는 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 파일이에요. 자,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있는가?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것도 있어요.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거. 그쵸? MP4, WMV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슬라이드 쇼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슬라이드 쇼 명령을 걸면 그냥 이 상태로 하루 종일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자동에 의해서 넘어가고 화면 전환이 작동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근데 그렇게 화면이 전환되는 거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 화면은 10초간 보여주고 10초가 지나면 다음 슬라이드가 나오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제목이 등장하고 제목이 나오고 나서는 본문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나온다든지 그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화면 전환도 할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상대편이 파워포인트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파워포인트를 작동을 못 하니까는 파워포인트 그 뷰어 파일, 뷰 보는 프로그램 이거를 제공을 해서 가져가야 상대편이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려고 하는 곳이 봤더니 웬걸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 발표를 하라는 거죠. 텔레비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럼 텔레비전이 작동할 수 있는 동영상 형태로 저장을 해야죠. 텔레비전도 요즘은 디지털 텔레비전도 디지털 TV가 동영상을 재생을 합니다. 이제 그거로 저장하려면은 여기에 뭐로 저장한다? 동영상 형태로 저장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지금 한 장이지만 만약에 슬라이드가 100장짜리다 10장짜리다 그러면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어요. 이미지. 여기 JPG나 PNG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장을 하면은 슬라이드가 지금 한 장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 장이 있으면 여러 장이 한꺼번에 다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한 장만 들어있지만 이게 슬라이드가 만약에 100장짜리라면 100장의 이미지들이 쫙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돼요? 보여주면은 이거는 텔레비전에서도 TV에서도 재생이 되잖아요. 이미지니까. 그렇죠. 예. 스마트폰으로 가져가면 스마트폰에서도 되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도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MS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 스마트폰용 파워포인트 앱이 있어요. 저도 파워포인트 앱을 깔아놓고 쓰거든요. 파워포인트는 누가 자료를 보내주면은 지하철에서 이동을 하는 시간에 그 프로그램 돌려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쇼를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럴 때 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용량이 이 이미지 용량이 얼마냐면은 자세히 나오지도 않나요? 예, 1280에 720이네요. 1280에 720 픽셀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여기서 우리가 디자인에 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작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33.48cm, 20c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2배로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83이 아니라 2배, 33이 아니라 2배니까 얼마죠? 67.6 얘는 4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 얘는 이상이 없어요. 똑같아요. 화면은요. 이 화면은 알아서 변한대요. 근데 아까 원래 글자 크기는요. 원래 크기는 그렇게 안 컸어요. 글꼴이. 근데 제가 이거 화면을 가로 세로 2배로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글자도 이렇게 87.8포인트로 커졌어요. 원래 얘가 한 24포인트 됩니다. 본문이. 근데 지금 얼마나 커졌어요. 많이 커졌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장을 할 때 이미지로 저장해 보는 거예요. 자, 이미지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JPG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자, 요거는 얘는 얼마냐면 해상도가 2555고요. 요건 1280이에요. 근데 지금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색깔이 이 모양은 깨졌네요. 그럼 PNG로 저장하면 되는데 밑에를 보면 128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안 나오나요? 자, 그럼 여기서 밑에 어디서 나오나? 밑에 있다. 에이, 불편하게 되어 있다. 자, 오른쪽 눌러서 정보 자세히 1280이죠? 얘는 1280이고요. 얘는 얼마나 되는가 볼까요? 얘는 얼마? 2550. 2배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훨씬 깨끗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도 글자를 이왕이면 좀 크게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이 작업을 해요.
요거는 좀 색깔이 깨져버린 건데, 그게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새로 이제 만들어서 작업을 할 때 삽 디자인에 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크게 놓거든요. 크게. 그렇게 놓고 나서 작업을 하면은 글 쓰는 건 똑같아요. 글 쓰는 건 똑같은데 얘를 다음에 이미지로 저장해서 외부로 보낸다든지 할 때 굉장히 선명하게 간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슬라이드 조직도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새 슬라이드 밑에 새 슬라이드란 그림 말고 새 슬라이드 화살표가 있는 거에 가셔서 제목 및 내용을 하나 더 만들어 놓겠죠. 여기다 이제 제목 내용 쓰고 안에다 이제 본문을 쓰든지 안에 밑에 있는 형태를 작업을 하겠죠. 자, 요 밑에 거를 보시면은 6개 개체가 보여요. 표 작업을 할 거냐, 차트 작업을 할 거냐, 스마트 아트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때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삽입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면 직접 삽입해 가서 여기 스마트 아트 누르셔도 돼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밑에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럼 스마트 아트 그래픽 삽입을 누르시면은 스마트 아트 그래픽이 나오고 이때 뭐를 한다 우리는 계층 구조용 조직도죠. 조직도 처음 거 선택할게요. 처음 거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조직도 형태가 뜰 겁니다. 조직도를 만드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디자인 머릿속에다 그려놓고 나서 컴퓨터로 하시면 힘들어요. 뭐든지 머릿속에 있는 걸 종이에다 먼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종이에다 먼저 그려놓고 그린 거를 컴퓨터에다 옮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머릿속에 있는 게 직접 컴퓨터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면 지금 조직도 내부에 제일 위에는 뭐죠? 사장님이 들어가겠지. 뭐 사장이겠지. 그러면 요 밑에 세 개는 뭐가 될까요? 부장이 되겠죠. 뭐 영업 전략 부장, 무슨 부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부장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 사장과 부장 사이에 있는 애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문 역할이에요. 고문. 참모라고 참모.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학급에서 조직도 같은 걸 보면은 제일 위에 학급 회장, 반장. 그 다음에 밑에 뭐 부장들 있잖아요. 총무부장, 학습부장, 체육부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있다? 부반장, 부회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 담임교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장을 선택하고 사장 자리를 클릭하고 나서 도형을 추가를 하는데 지금 사장을 선택했어요. 제가 사장을 선택하고 뒤에 도형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 옆에 생겨요. 그렇죠? 다시 사장을 선택하고 도형 추가하는데 도형 추가를 그냥 누르면 도형 추가를 그냥 누르지 말고 화살표를 먼저 눌러 보셔야 돼요. 앞에 추가인지 위에 추가인지 아래 추가인지 보조자 추가인지. 보조자가 뭐예요? 아까 여기는 지금 텍스트 안 써놓은 거 글자 텍스트라고 해놓은 게 보조자죠. 이게 보조자예요. 예,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재무이사 뭐 이사라고 하고 여기는 감사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들어가겠죠. 이런 게 이제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장을 선택하고 나서 도형을 추가할 때 아래 도형을 추가하면 뭐가 되는 거죠? 부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렇죠. 아래 부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1부장이고 여기는 2부장이고 여기는 3부장이고 여기는 이제 4부장이 되는데 예.
이 4부장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 추가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아래 추가할 거냐? 앞에 추가할 거냐? 뒤에 추가할 거냐?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원칙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제가 사장을 선택하고 나서 레이아웃을 좀 보려고 그래. 레이아웃. 표준, 균등 배열, 왼쪽 배열, 오른쪽 배열. 여기는 표준을 해주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1부장도 있고 2부장도 있고 여기에는 또 부장 밑에 과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장들의 개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표준으로 볼 건지 균등으로 볼 건지 왼쪽이냐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볼 건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림을 컴퓨터로 직접 옮기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초보자들은. 종이에다 그려야 돼요. 어떤 모양으로 그릴지를 종이에다 대략 그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을 보니까는 아, 요렇게 하면 더 예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레이아웃에 있는 걸 보고 막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조직도가 들어가질 않아요. 꼬여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4부장을 선택했는데 위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4부장을 선택했어요. 위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치고 올라가네요. 그렇죠? 얘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같은 부장들 중에서는 제일 꼴찌에 있었던 4부장이었었는데 위로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4부장에서 3부장 앞으로 갔잖아요. 왜냐면 조직도를 그려놨는데 내용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위치만 바꿔주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위로 수준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수준을 올리면 자, 지금 뭐 수준을 올렸어요. 4부장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장 옆으로 같이 맘먹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장을 선택해 놓고 나서 표준으로 바꿔놨는데 예를 들어서 4부장의 위치를 좌우전환은 뭔지 아시죠? 거울 보듯이 좌우로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수준을 내려라 그러면 2부장 밑으로 내려가죠. 수준을 올려라 그러면 2부장 오른쪽에 4부장이 들어있으니까 얘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 2부장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왼쪽이 형이잖아. 왼쪽이 형이고 오른쪽이 동생이에요. 근데 지금 셋째 동생을 선택해 놓고 지금 3부장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놓고 수준을 내려라 그러면 바로 위에는 형이 2부장인데 2부장 아들로 양자로 가는 거지. 잠깐만. 아래 수준 내리면은 2부장 양자로 가는 거지. 근데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2부장하고 3부장이 형제가 됐고 3부장을 다시 수준 올리면 어떻게 돼요? 내 부모가 사장인데 그렇죠? 수준을 올리면 어떻게 된다? 별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그러면 내 부모 옆에 내가 독립을 하는 거지. 부모처럼. 모양이 좀 어색하게 됐죠? 그렇죠? 이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예. 자, 만약에 3부장을 선택해 놓고 수준을 올려라 그러면은 이제 3부장 오른쪽에 4부장이 있었는데 동생이 있었는데 4부장 동생을 끌고 이제 독립해 나가는 거죠. 조직도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준 올리기, 수준 내리기,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은 편리성을 띈 기능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종이에다 그려 보셔야 돼. 종이에다.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간혹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경찰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무슨 조직 폭력배 어느 파를 뭐 일망타진했다. 뭐 그 위에 보니까는 뭐 누가 있고 밑에 뭐 연락책이 있고 뭐 자금책이 있고 뭐 행동책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그런 것들 그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는요. 해보시면 좋겠고. 자, 페이지 넘어가서 96쪽, 97쪽을 볼게요. 얘는 섹션 3입니다. 파일에 가서 열기, 내 컴퓨터에 있는 찾아보기 이용해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챕터 2 섹션 3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야생화라고 있네요. 야생화. 그림 상당히 예쁘네요. 그렇죠? 그림 굉장히 예뻐요. 여기다가 야생화 그림을 두 개를 집어넣어서 야생화 도감을 만들 수 있어요. 꼬맹이들은요, 초등학교에서는 파워포인트를 가리키지를 않아요. 학생들 보고 파워포인트 사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안 가리켜줘요. 대신에 모둠, 조별 모임을 갖게 해요. 그래서 방학 때라든지 하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뭐 식물을 키워보라든지 이런 이제 과제를 내죠. 수행평가를. 그러면 중간중간에 과정을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촬영을 해서 또 조별로, 모둠별로 작업을 하는 거는 모둠별로 하는 이 아이들을 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찍어서 발표를 하라 그래요. 근데 발표를 하려고 봤더니 프로그램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꼬맹이들은 파워포인트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착각착각 찍어서 인화지에다 인화를 해가지고 종이에다 붙여가지고 발표하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인화하려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파워포인트에다 찍은 사진을 디카로 찍은 사진을 가져와서 지금 그 책처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하죠. 그때 얼마나 멋있게 꾸미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잘했어요 라고 박수를 쳐주면 어깨가 확 올라가는 거고, 가만히 그냥 수고했어 그러면 뭐 여기는 안 먹은 거니까 애들은 와서 울죠. 그러면 옆에 있는 애는 선생님이 박수 쳐줬는데 자기는 그냥 알았다고 넘어가더라 이거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에이 안 이쁘네 그러면 더 펑펑 울죠. 가르쳐줘야 돼 엄마가.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난 우리 학부모님들 계시고 아직 손이 더 묻어야 되는 학부모님들 계시고. 자, 삽입에 가서 그림을 불러옵니다. 이 그림은 우리 여기 있는 그림 말고 우리 예문 여러분들 나눠드린 예문이 있잖아요. 그 예문 안에 있을 겁니다. 챕터 2 섹션 3에 가면 그림이 있어요. 야생화 1번 2번 있네요. 그럼 야생화 1번 2번을 두 개를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올가미를 씌울 수 있으면 씌워서 삽입을 하면 그림이 두 개가 오죠. 하셨어요? 한꺼번에 자 보세요. 삽입에 가서 그림. 그럼 이 그림을 찾아오셔야죠. 이 그림은 우리 교재가 지금 챕터 2 섹션 3거든요. 여기 챕터 섹션 3라고 써 있잖아요. 화면 책 밑에 보시면 있어요. 여기에 왼쪽 밑에는 섹션, 챕터, 오른쪽 밑에는 섹션.
그러면 이렇게 야생화 1번, 2번이 있을 테니까 얘가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올가미를 씌우면 되고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을 하면 다중 선택이 되죠. 자, 삽입을 누르면 그림이 두 개가 떴잖아요. 이때 앞에 있는 그림이 밑에 깔리고 오른쪽에 있던 그림이 위에 깔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적절히 맞추셔야 되는데 적절히 맞춰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야자에다 대략 놓고 도감에다 맞춰 놓고 하면 대략 뭐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높이도 맞고 대략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여름방학 내내 뭐 이제 야생화를 촬영한 거를 이제 과제로 제출한다 그러면 뭐 야생화를 이렇게 할미꽃을 하나 이제 찍어가지고 옆에다가 할미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할미꽃은 보면 슬퍼요. 우리 할머니 꼬부라진 털이 같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그런 애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근데 여러분 할미꽃 어디서 많이 보세요? 어디서 잘 자라요? 산소에서.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아세요? 몰라요. 할미라서 할미 거기 산소에 자라는 게 아니라 이 할미꽃은요 일반 우리 가정에서 기르기가 힘들다 그래요. 몰라, 우리 집에 산소가 있으면 산소에서 잘 자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산소가 없잖아. 산소는 산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배웠어요. 얘는 우리 산소에 가면 횟가루 뿌려놓죠. 횟가루 뿌려놓잖아요. 얘도 동네에다 심어놓고 횟가루 뿌리면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무덤가에서 잘 자라는 환경이 돼 있어요. 그 무덤가는 묘지는 이렇게 횟가루도 뿌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환경이 있대요. 꽃들마다. 그런 환경이 아니면 안 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꼬맹이들이 뭐 그런 환경에 대한 얘기를 쓰진 않겠지. 그냥 무덤가에 자라는 꼬부라진 등이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 닮은 할미꽃 너무너무 예뻐요. 뭐 요즘은 다 팔아요 이거 꽃집에서. 그러면 집에 화분에다 심어놓기도 하죠.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진을 배열을 해서 꾸미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 그림 두 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림 두 개를 선택해 놓고 서식 탭에 가시면 그림 도구 서식이 있잖아요.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에 관한 메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에 관한 메뉴가 있는데 그림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작업을 해서 뭐를 할 건데요. 책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그림 스타일이라는 거 있나 보세요. 그림 스타일 여기. 그림 레이아웃이라고 있나요 여기요? 그림 레이아웃에 가면 이런 거 있나 이렇게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이 중에서 요거 두 번째 줄에 가운데 거 보시면 요거 두 번째 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얘는 처음 거는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근데 그림이 좀 잘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세 번째 걸 클릭하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쭉 펼쳐지면서 밑에다가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면 되지? 할미꽃. 여기는 할미꽃. 오른쪽 이건 무슨 꽃이죠? 노랑 뭐? 노랑 제비꽃이래요? 노랑 제비꽃. 이런 식으로. 노랑 제비꽃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반투명 처리돼 갖고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것만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체를 선택할 때는 클릭하면 일단 선택이 돼요. 근데 어디를 선택할 때 달라요. 보세요. 그림을 선택하는 거하고 밑에 할미꽃이란 글자가 들어있는 데를 선택하는 거하고,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르거나 해서 뭐 컨트롤 키 누르거나 해서 노랑 제비꽃이란 글자가 들어있는 부분을 또 클릭하면 다중 선택이 되죠. 그리고 키보드로 마우스로 하셔도 돼요. 마우스 이렇게 올리시고 내리셔도 돼요. 예, 올리시고 내리셔도 되고요. 이걸 어떻게 키보드로 이용해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내리고 올려도 돼요. 그러면 이 그림 글자가 들어있는 설명의 위치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옮길 수도 있어요. 얘를 중간에 떡하니 놓으면 안 예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밑에 내려놨어요. 좀 작게. 뭐든지 선택하면 노란 뭐 8군데 조절점이 생깁니다. 그 조절점을 하나씩 하나씩 조절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한꺼번에 조절해도 되죠. 위치를 조절할 때 마우스로 드륵드륵 올리셔도 되고요. 이때 올리실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똑바로 가요. 그냥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삐뚤빼뚤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키보드로 내리셔도 되고 올리셔도 되고. 키보드가 아무래도 불편하시죠? 마우스로 조절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 삐딱하니. 그러니까는 똑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똑바로 못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삐뚤빼뚤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쉬프트 키를 누르고 내리면은 올리면은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밑에 설명을 달아주는 거. 그러면 굳이 이렇게 달아야 됩니까? 이렇게 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달아도 돼요? 그냥 아까 얘를 복사해서 한번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두 개 야생화를 선택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펼쳐놓고 나서 내가 밑에서 직접 쓰면 안 됩니까? 이거지. 여기다 뭐를 이용해서 요거 어디 갔어? 도형에 가면 여기 있네. 텍스트 상자. 도형에도 있고. 여기다 클릭해가지고 제비꽃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래갖고 얘는 뭐 가운데다 이렇게 맞춰놓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상자 선택해서 노랑 제비꽃 이런 식으로 갖다 놔도 되지 않나요? 이거예요. 그렇잖아.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져오면 뭐 벌금 무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지. 이게 더 편리할 수도 있고 더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림 이렇게 반투명하게 글자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아까 수작업으로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다 꾸며야 되잖아요, 또. 근데 얘는 척하니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라는 거지. 예. 자, 여기 서식에 가면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림 레이아웃. 이 그림 레이아웃을 이용하면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자, 그 다음에 이 할미컷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할미컷. 자, 지금 아래 99페이지 보면은 코알라 있잖아요. 코알라가 별 모양 안에 들어가 있죠. 어떻게 만들까요? 이 제비꽃을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뭐 빈 화면을 하나 넣어보시든지 해보세요. 뭐 제목만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이렇게 빈 화면이 하나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제비꽃을 동그랗게 만들고 싶어요. 별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아까 이렇게 제비꽃을 가져왔는데 이 제비꽃을 별처럼 만들고 싶어요. 지금 코알라 그림처럼 이렇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림 도구에 가서 서식에 가서 서식이 어디 있어? 서식이 어디 있어? 서식 여기 가서 크기에 가서 크기 가서 뭐가 있죠? 자르기 이거 도형에 맞춰 자르기 있네. 도형에 맞춰 자르기 있네. 자, 저기 자르기로 가시면 내려가는 화살표 있잖아요. 그럼 자르기가 있고 도형에 맞춰 자르기가 있잖아요. 어디 찾으셨어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 있는 구름 모양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오케이,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잘렸네. 뭐. 아니면 모양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별표, 별이 어디 갔지? 저기 있네. 별미 현수막에 있는 별, 오각별 이런 거. 별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선도 있어. 설명선. 근데 설명선은 좀 안 이쁘다. 뭉게구름, 햇님 그림 같은 거. 어머. 햇님 그림 재밌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모양을 만들려면은요, 요렇게 모양을 만들려면, 별처럼 만들려면 먼저 도형을 가져와요. 제가 여기는 도형을 하나 그릴게요. 도형을 먼저 그렸잖아요. 그 도형을 이제 여기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도형 서식이라는 게 떠요. 여기도 있죠. 도형 서식 위도 있어요. 그럼 또 채우는 게 있단 말이야. 채울 때 그림으로 채워요. 그림으로. 이 컴퓨터에 있는 그림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면은 그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그림이고 얘는 도형이에요. 얘는 그림이고 그림 자체를 가져온 거고요. 얘는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뜨고 얘는 그림 도구라고 떠요. 그렇죠. 얘는 그림을 가져와서 모양을 꾸민 거예요. 아까 별처럼 햇님처럼 이런 식으로 꾸민 거고요. 얘는 어떻게 꾸며요? 다시 이게 되나? 여기도 이렇게 되나? 여기서도 되네. 도형을 가져왔으니까. 여기 그리기 도구에 가시면 여기서도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느 단체 같은 데 가면 그 단체장 얼굴을 보여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단체장 얼굴. 예를 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럼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공단 이사장 인사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사장 얼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이 보통 사진이 직사각형으로 나오거든. 직사각형 나오면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하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내 얼굴이야. 이렇게 얼굴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이쁜 거지. 이렇게 나오면 안 이쁘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자르기로 가서 도형에 맞춰 자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구름 모양처럼 만드는 거야. 이 주변에 지저분한 것도 투명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 가서 다른 모양을 한다든지. 아까 뭐 햇님 이건 좀 그렇다. 만약에 달 같은 걸 하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깨지네 얼굴이. 꼭 감안해서. 아니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단 말이에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서리를 약간 라운드지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깔끔하죠. 그렇게 해갖고 작업을 해가지고 포토샵이나 이런 거로 작업을 해가지고 올려놓기도 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파워포인트는 그냥 아무 그림 가져오면 바로 그냥 척하니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되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그게 있나 모르겠는데 HR 한국산업인력공단
보면 얘를 못 외우겠네. HRD 코리아인데 이렇게 돼 있었구나. 그럼 이런 데 가시면은 뭐 이 이사장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 직사각형이 어쩔 땐 안 이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모서리를 약간 둥글둥글하게 한다든지 꾸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거 다 직사각형. 요거는 좀 모양이 들어갔죠? 액자를 둘러놨잖아요. 액자 어떻게 둘러요? 여기서는요. 자, 아까 도형에 가서 얘를 원래대로 직사각형으로 본다면 이거였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모양대로 꾸밀 수가 있죠. 이렇게 꾸미면 돼요. 이게 나온단 말이야. 쉽게 작업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인터넷 보급률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인터넷 보급률. 일 1위가 대한민국이고요. 2위가 스웨덴인데 스웨덴이 아니라 지금 귀가 잘못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를 해줘야 돼요? 그림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스웨덴 위에 태극기를 클릭해서 얘를 이제 지우거나 또는 바꿔야 되겠죠. 지우고 바꾸는 게 좋을지 그냥 이 상태에서 바꿔치기 하는 게 좋을지. 예. 자, 일단은 여기 태극기를 클릭하고요. 태극기를 클릭하고 상단에 보면 그림 도구라는 메뉴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에 조정에 하면 그림 바꾸기라는 게 있나요? 어디 갔나? 얘인가? 여기 있네. 저는 화면이 해상도가 낮게 나와가지고 마우스를 갖다 대야 글자가 보이네요. 그림 바꾸기. 그럼 얘를 그림 바꾸기를 클릭해가지고 내 컴퓨터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스웨덴 깃발이 있으니까 선택하고 삽입하면 들어가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태극기였는데 이 태극기를 선택하고 지워버려요. 그리고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스웨덴 그림을. 엉뚱한 데 처박혔는데 사이즈도 안 맞잖아요. 사이즈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정 지워버리고 시작하면 안 돼. 태극기라는 이 그림을 스웨덴 깃발로 바꾸기 위해서는 얘를 지우고 나서 거기다가 새로운 그림으로 메꾸는 게 아니라 일단 이 태극기가 있는 자리를 클릭해서 얘를 똑같은 크기로 조정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림만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고 그림 도구 서식에 가서 그림을 바꿔라 이거지. 그림을 바꿔라. 그러면 여기에 내 컴퓨터에서 바꿀지 뭐 인터넷상에서 찾아서 바꿀지는 내가 선택하면 되고, 다행히도 스웨덴 깃발이 있으니까 찾아보기 누르니까 있었잖아요. 뭐 선택하고 삽입을 누르면 그 자리 고만한 크기로 쏙 들어간다 이거지. 우리 생활도 이러면 좋겠어. 예를 들면 장이 있는데 이게 열자짜리 장이야. 근데 너무 오래 써서 다 부서졌어. 저기 가구점에 갔더니 딱 맞아. 내 눈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12자짜리래. 우리 집은 10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톱으로 잘라? 컴퓨터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집 장롱 선택하고 장롱 바꾸기 딱 눌러서 샥 12자짜리가 들어오면 알아서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맞춰서. 이 망상인가?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생각해 봐요. 그럼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맞춤 제작하는 거잖아. 그렇게. 그러면 가구 회사에서 우리 집 사이즈에 맞게끔 탁 제작해서 싹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옷들 있잖아, 옷들. 어디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새로 사 입고 싶은데 옷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백화점을 갔더니 다 입어봐야 되잖아. 옷을 입어봐야 되잖아. 입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찍어. 컴퓨터 앞에 가서 카메라로 나를 찍어. 그래 놓고 나서 그 카테고리에 있는 카탈로그에 있는 옷들을 클릭하면 컴퓨터에 떠. 그 옷이 입혀진 내 모습이. 넥타이도 탁 클릭해. 색깔 바꿔. 클릭하면 넥타이 모양이 착착 바뀌거든. 와이셔츠도 바뀌고. 그럼 이게 모양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요만한 거 이거로 주세요. 그럼 체형에 맞는 옷이 착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런 식으로 보통 작업을 많이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는요, 이게 스웨덴 깃발을 빙 서비스 이미지 검색에서 해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 스웨덴을 쓴 것 같아. 이렇게 스웨덴 이건가? 스웨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있고 이 컴퓨터에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없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웨덴을 상징하는 건데 그냥 깃발 클릭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그럼 그 깃발로 딱 메꿔지더라. 이거 인터넷상에서 편해졌어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교재 103페이지 보시면은요. 103페이지 보시면은 그림의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먼저 야생동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여기 야생의 동물 이런 거 있네. 이런 거. 야생의 동물을 불러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야생의 동물 코끼리가 이 코끼리 모양 뒷변이 하얀색이네요. 하얀색이에요. 확인하셨어요? 하얀색인지 아닌지? 예. 펭귄은 어떻게 해요? 배경이 하늘색도 있고 저 밑에 이렇게 잿빛색도 있고 하얀색도 보이고 종류가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경을 투명하게 자른다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배경을 투명하게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검정색이 깔려 있다 그러면 검정색을 클릭해서 얘를 투명 처리하라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 검정색 부분이 투명이 돼요. 자, 지금 그림을 일단 선택하고요. 저 상단에 서식에 가시면은 배경 제거라고 있어요. 그림 도구 서식에 가면 있죠. 이 배경 도구를 선택을 해요. 예. 일단 책에 보면은 여기에 조정에 가시면은 색깔에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배경 제거 말고 색상에 가면 투명한 색 배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클릭해 놓고 보니까는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는 전체가 하얀색이 뒤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 부분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투명 처리가 돼요. 그럼 제대로 됐는가 볼까요? 보세요. 투명하게 됐잖아요. 아까는 흰색이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지금 투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펭귄은 어떤가 보세요. 펭귄은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하늘색을 선택하면 하늘색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똑같은 하늘색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얀색 같은 경우 밑에 이렇게 발바닥이 있는 색깔을 선택하면 거기 몇 개는 그 색깔 똑같은 색이 있을지 몰라도 다 똑같은 색은 아니잖아. 아까 코끼리는 뒤에가 다 하얀색이니까 상관없지만 이럴 때 답답한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촬영을 할 때 최근에 그 홍길동인가 하는 드라마 끝났죠? 마지막 장면 보셨어요? 홍길동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 주인공하고 주연급들 배우들 쭉 나오면서
어느 산성 같은 데 올라가서 막 달을 향해서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손을 흔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달밤에 어디 가서 촬영을 했나 보다 그랬어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 어떻게 찍었냐면 뒤 배경에다가 녹색전을 쫙 깔고 거기서 그냥 계단 같은 데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동영상을 하나 촬영을 해요. 그리고 뒤에 산성 같은 데 가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촬영을 해요. 그래서 그 아까 먼저 찍은 동영상을 세팅을 해요. 근데 지금 펭귄이 이거잖아요. 코끼리처럼 코끼리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저 펭귄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아까 하얀색으로 깔렸으니까. 그러니까 요 코끼리 뒤편에 있는 하얀색을 투명 처리한 것처럼 녹색 천 부분을 투명 처리해 버려요. 그걸 크로마키라 그래요. 크로마키. 동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게 크로마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는 뒤에 화면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녹색 천에다 놓고 기상캐스터가 혼자서 이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옆모습을 보잖아요. 옆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화면 보면서 저기 화면에 있어요. 그래서 뭐 중부지방은 뭐 남부지방은 강원도는 어떻게 뭐 제주도 지역은 울릉도 지역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하고 화면에 있으니까 읽어주면 되고요. 웬만하면 외워야 되겠지만 화면에 다 있으니까는. 그러면 조정실에서 그 녹색 천 부분을 투명 처리해가지고 일기예보에 관한 영상을 붙여놓는 거예요. 같이 영상으로. 얘는 그린식으로 하는 거죠. 크로마키 기법을 이용해서. 근데 문제는 얘예요. 펭귄이야. 펭귄은 뒤에 녹색 천이 아니고 색깔이 다 달라. 아까 그 녹색 천 크로마키 얘기는요. 우리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막 그 배에서 전투 벌어지는 장면 있죠? 다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예요. 밖에서 찍은 게 아니고 다 안에서. 그리고 막 파도 치고 이런 거는요. 물동이 들고 막 끼얹는 장면이에요. 물동이 막 끼얹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쫙 그래픽 처리하니까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배는 흔들어요. 기중기를 붙잡아 놓고 막 흔들어요. 그리고 저 위에 줄 같은 거 달아가지고 밑에 촬영 끝난 배우들이 막 땡겼다 놨다 그래. 그 막 흔들리고 그래요. 그리고 배우들이 일부러 휘청거리면서 막 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일률적으로 움직여야지. 일률적으로 막 그렇게 그러면 지금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구나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촬영할 땐 되게 어이없었을 거라고. 근데 결과가 멋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얘인데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색깔로는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배경을 제거하겠다고 명령을 걸어야 돼요. 배경을 제거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마우스로 대략 그림의 위치를 이렇게 처리해요. 그리고 나서 유지 누르면 어떻게 된다? 배경이 제거된 것 같은데 이 펭귄이 문제야. 펭귄 한쪽이 날아갔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원래대로. 다시 처음부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열기. 자, 그림 도구 서식에 가서 배경 제거. 이렇게 되면 배경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예, 이때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때 발목도 잘려요. 펭귄 발목이 잘리잖아요. 그렇죠. 발목을 조금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여기 보관할 영역 표시 더하기. 더하기라고 있어요? 예. 뭐 배경 제거, 보관할 영역 표시. 그다음에 이제 이 연필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딘가를 또 표시해 줘야 돼.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그 부분도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뭐 뺄 부분도 있어요. 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경 내용 유지를 눌러주면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아까 여기 뒤에 뭐가 있었는데 제가 세밀하게 조정은 안 했죠. 그럼 그 부분은 투명 처리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발 밑에 보시면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배경 제거에 들어가서 제거할 영역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밑 부분을 제가 체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거기 왜 안 되나? 배경 제거를 해서 이 부분을 또 빼줘야 되거든요. 예, 표시 삭제. 뭐가 잘 안 먹네. 예. 그래서 펭귄 오른쪽에 꼬랑지 부분도 지금 날라갔어요. 꼬랑지 부분 밑에 부분 요렇게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해주면 이 펭귄의 모양새만 남고 투명 처리가 되거든요. 투명 처리라는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아까 이거 투명 처리하듯이 얘를 이렇게 해도 투명 처리가 돼요.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흰색으로 돼 있던 거를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을 하얀색으로 선택해 주면 걔가 투명이 돼서 이렇게 이제 펭귄 뒤에 있는 펭귄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펭귄은 코끼리 지금 뒤로 가잖아요. 그럼 펭귄에서 대고 오른쪽 눌러서 맨 앞으로 오세요 라고 하면 얘가 이제 맨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펭귄이 코끼리보다 앞으로 올라와서 뭐 보여줄 수는 있겠죠. 순서 바꾸는 것도 있어요. 여기도 있네. 위에도 앞으로 가져오기. 자 보세요. 코끼리를 선택해 놓고 앞으로 가져오기면 코끼리가 앞으로 올라오고 펭귄을 선택하고 나서 펭귄을 선택하고 앞으로 가져오기 그러면 펭귄이 앞으로 나타나고 뭐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미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파워포인트에서 소설처럼 글을 써주면은 글로만 써주면은요 상대편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빠른 시간 내에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내 생각을 제3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자도 사실은 이렇게 명조 계열보다는 사실은 고딕 계열이 훨씬 좋아요. 명조 이런 것보다는 고딕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고딕 계열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잘 들어와요. 노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지금 그냥 이전에 있는 글꼴을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맑은 고딕 같은 거 맑은 고딕이요 훨씬 눈에 잘 들어와요. 보세요. 잘 들어와요. 그리고 시원시원해요. 글자가 약간 길쭉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뚱뚱하고 낮은 게 아니라 짤막한 게 아니라 약간 시원시원하게 보여서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글자는 처리하면 되는데 그림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스마트 워크라는 그림이 보이네요. 여기 뭐 통신이 움직이는 것 같고 뭐 지하철도 움직이는 것 같고 자동차도 보이고 뭐 노트북도 보이고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하고 딱 보는 순간 맞아. 노트북, 컴퓨터, 뭐 지하철이고 공장이고 학교고 가정이든 뭐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데 이 그림이 너무 남네. 오른쪽이 남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면 그 관련 메뉴로 무조건 갑니다. 클릭을 하는 순간 저 위에 관련 메뉴는 있는데 그렇죠? 클릭하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때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하면 아예 그 메뉴로 열려버린다고. 그럼 여기 자르기가 있잖아요. 자르기. 그냥 자르기. 자르기에 가면 그냥 자르기라고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 끝부분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왼쪽하고 밸런스 맞춰갖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리고 이제 다른 데를 클릭하는 순간 이 부분이 이제 깨끗하게 된 거죠. 그림이 깔끔하게 잘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보세요. 여기다 넣어주는 게 좋을까? 응?
저 같으면 얘를 이왕이면 좀 크게 보여주고, 그렇죠? 크게 보여주고 얘를 옆에다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낫습니까? 이 글자가 좀 너무 위아래가 간격이 없어서 답답한 건 있지만은 이게 나으세요? 이게 나으세요?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글씨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예. 그림이 일단 커서 좋고요. 아까보다 그림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글씨도 지금 길게 나가 있는데 사실은 글자를 이렇게 소설처럼 쓰면 안 돼요. 짤막짤막 끊어줘야 돼요. 글자도 다 끊어줘야 됩니다. 글자를 쭉 읽으려면 어려워요. 예. 글자도 사실은 어떻게 꾸며야 되냐면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다라는 거죠. 업무를 수행하는데 유연한 근무 형태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 유연한 근무 형태는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 모바일 오피스 그 글자만 딱 써주면 되죠. 이거 다 이렇게 써버리고요. 이거 다 잘라버리고 뭐야?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없음 이렇게 쓰면 되죠. 없음 이렇게 쓰면. 뭐 다 써? 이렇게만 쓰면 되지. 줄간격이 답답해 보이니까 줄간격을 높여주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쓰지 말고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스마트 워크 센터 아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는 서울에 영업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내가 삼성전자 근무하는 직원인데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을 하다 보면 내가 직장은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퇴근할 때는 동쪽에 와서 업무 보고하고 퇴근해야 되잖아요. 집은 서쪽이야 또. 동쪽으로 출근했다가 서쪽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동쪽으로 퇴근했다가 다시 서쪽으로 집에 와야 돼. 불편하잖아요. 근데 서쪽에 스마트 워크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평상시에는 동쪽으로 출근하는 게 아니야. 서쪽에 있는 스마트 워크 센터에 출근을 해서 출근 카드 찍고 거기서 업무 보고 업무할 거 지시 받고 업무를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퇴근해 갖고 업무 보고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쪽에 있는 본 사무실에 가서 얼굴 보면서 미팅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얼굴을 꼭 봐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각각 장소에 가서 카메라를 가지고 얼굴 보면서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스마트 워크 센터예요. 많아졌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재택근무는 여러분들 114 아시죠? 114. 114 전화번호 안내해 주는 거예요. 114의 거의 다 많은 부분을 재택근무를 한다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재택근무랑 사무실 출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4 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것 때문에 또 당신 나 사랑하오? 뭐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며 직구전선 고객들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전화가 오잖아요. 콜센터로 전화가 오면 재택근무자들한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신호가. 그러면 집에 앉아있어 컴퓨터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띵동하고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받겠다라고 딱 버튼을 누르거나 수화기를 들겠죠. 그렇죠. 헤드셋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면 어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디 연락처요? 컴퓨터로 입력을 해보잖아. 중부여성발전센터. 그럼 거기 전화번호가 나오면 딱 클릭한단 말이에요. 클릭해주면 어떻게 돼?
고객님이 문의하신 중부여성발전센터 전화번호는 뭐뭐뭐뭐뭐뭐입니다. 하고 컴퓨터가 안내하잖아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아니잖아. 찾아주는 것만 컴퓨터가 해야지.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거의 다 재택근무예요 지금. 114도. 사무실에 가갖고 예전에 이렇게 모이지 않았단 말이야. 대신에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콜센터 같은 건 있어요. 서비스 센터 같은데 그런 데는 재택근무가 아니라 직접 직장에 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재택근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장소 제약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쪽 방에는 어린 애기 그냥 잠을 자고 있으니까 엄마가 육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무실에 못 나오지. 재택근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뭐 미팅을 한다든지 해서 사무실에 갈 때는 또 가야 되겠고 그렇게 일을 많이 해요. 선생님 저 글씨가 우측에 나오게 어떻게 해요? 이거요? 이거를 얘를 땡기고요. 얘를 이렇게 줄였어요. 일로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다 돌리고 하는 겁니다. 돌리고 글자 크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줄줄이 쓰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만 딱딱딱 끊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그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희미하고 어두운 그림 보정하기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렇죠? 희미하고 어두운 그림 보정하는 게 나와 있네요. 그림 보정이라는 문서를 한번 열어서 본다면은 왼쪽이 그 원 그림이고요. 오른쪽을 좀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바꾸고 싶은 개체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그쪽 메뉴가 열린다 그랬고요. 이쪽에 보면 뭐 수정 이런 거 있네요. 밝기 수정도 있고요. 이런 거. 선명도 수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책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채도. 여기 채도, 색 채도. 얘는 채도 200% 정도를 바꾸래요. 그럼 보세요. 왼쪽은 좀 어둠침침했는데 나름 좀 이렇게 과도하게 편집하는 건 좀 불안해 보여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피사체를 카메라로 그대로 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붉은 노을을 찍었는데 붉게 안 보이고 퍼렇게 보인다든지 검게 보이면 붉은 노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담는 연습을 하고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멋있게 담는 연습을 또 해야지. 뻘겋게 찍긴 찍었는데 멋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같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인물을 찍는다든지 할 때 예를 들어 하얀 옷을 입은 사람, 저도 지금 오늘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왜 이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네. 이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이게 어둠침침하게 검은틱틱하게 찍히면 되게 흉하거든요. 그런 거를 잘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이제 회색으로 찍힌 옷을 하얗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도 허옇게 변해버리죠. 얼굴은 검게 둬야 되겠고 옷만 하얗게 바꾸려 그래. 그러면 이제 부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부분 수정이 쉽지가 않죠. 그런 전문적인 거는 포토샵으로 해야 되겠지만 보편적인 거는 뭐 전시회 하는 게 아니니까 발표 자료 만드는 거니까 보편적인 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 그 그림에 가시면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색깔, 채도 뭐 이런 거, 색도 이런 거, 색조. 색조는 뭐냐면은요. 색조 한번 보실래요? 아까 색채도라는 말이 있었죠. 채도요. 채도 영어 뭐예요? 흑백 사진인가? 육안으로 봤을 때 흑백 사진처럼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예. 근데 그걸 이제 컬러풀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본래 컬러 사진인데
칼라 사진인데. 그 다음에 색조 같은 경우 밑에 보시면은요, 색조 온도가 뭐라고 나오죠? 네. 4700K, 5900K 이런 K가 나오죠? 여기 색조라는 곳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온도가 몇 K 하고 나오잖아요. 여기 켈빈이라는 사람의 약자입니다. 켈빈. 켈빈이라는 사람이 미워 죽겠다니까 왜 이딴 거를 발견해가지고 켈빈 온도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필름에서는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디지털 사진에서 우리 스마트폰이나 디카는 디지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착 찍으면 빛을 빨강, 녹색, 파랑으로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그 색깔이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 놓는 거거든요. 그게 디지털 사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빛에는 고유의 색의 온도가 있대요. 색 온도. 예를 들어 뜨거운 뭐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손 갖다 대면 아 뜨거. 그 온도가 아니라 색 온도, 색깔의 온도. 색 온도가 빵은 뭐냐면 껌껌한 밤하늘. 불 꺼놓으면 검었잖아요. 그게 색 온도가 0이래요. 0. 그리고 가장 좋은 색, 가장 이제 색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남극 하늘. 북극이나 남극 하늘은 그 켈빈 온도가 여기 보면 11,200, 뭐 이렇게 17,000, 15,000 이렇게 올라간대요. 푸른색을 띄어요. 켈빈 온도가 높으면 푸른색을 띄고요. 켈빈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을 띱니다. 그 붉은색을 띄다가 검게 변해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700 켈빈으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찍힌 게 아닌데 여러분 촛불을 찍으면 촛불의 색깔이 어떻게 보여요? 붉게 보이나요? 퍼렇게 보이나요? 여러분 가을 운동회 할 때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사진이 퍼렇게 나와요? 빨갛게 나와요? 가을 하늘, 코스모스 피어있는 가을 하늘 찍으면 빨갛게 나와요? 퍼렇게 나와요? 퍼렇게 나오죠? 켈빈 온도가 높아서 그래요. 켈빈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사진 찍으면 사진 잘 나와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찍는 게 좋으냐면요. 땡빛. 햇살이 내리쬐는 땡빛은 켈빈 온도가 5300에서 5900 그 정도 나온대요. 근데 그늘 있죠. 그늘. 그늘이나 흐린 날은 켈빈 온도가 700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 찍으실 때는 흐린 날 있죠. 먹구름 낀 날 말고 해가 이렇게 구름 속에 잠겨가지고 약간 햇살이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 그런 흐린 날. 그런 날 사진 찍으면요. 인물이 잘 나와요. 잘 나와요. 근데 그거는 하늘에다 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늘에 가서 찍는 거예요. 그늘. 그늘에 가서. 그러면 사진이 인물이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웨딩 촬영하는 거 보셨잖아요. 신랑 신부 간혹 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많이 찍죠? 언제 찍는지 아세요? 시간대가 8시부터 10시. 그리고 10시부터 2시, 3시까지는 숙소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쉬어요. 그리고 3, 4시 이후에 나와서 또 찍어요. 왜냐면 햇살이 꼭대기에 있을 때 켈빈 온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림자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눈썹에다 훅가시 넣었잖아요. 이렇게. 신부 화장할 때 보면 눈썹 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썹 밑에가 어떻게 돼?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신부가 제일 못생겨 보이거든 그때. 사진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그림자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행지 가서 사진 찍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해가 없어. 이때는 누가 찍어도 뭐를 찍어도 잘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사진 찍으시면 돼요. 예. 그래놓고 찍고 나서 여기 와서 살짝 보정해 주시면 좋은 거지. 근데 사진 보정은 파워포인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포토샵으로 하시면 되고 요거는 내가 찍은 사진을 그냥 대략 보여주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고 그렇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칠하기 보시면 이렇게 회색조, 세피아, 희미하게 흑백 있는데 회색조는 뭐고 세피아는 뭐예요? 다시 칠하기 없으면 그냥 원래대로 칼라 사진이고
회색조는 뭐예요? 흑백 사진이고 세피아는 갈색 사진이고. 갈색 사진, 갈색 사진. 흑백 사진 있고 갈색 사진 있잖아요. 우리 필름 시절에는요, 칼라 사진으로 찍어요. 칼라 사진을 찍어가지고 칼라로 인화를 했잖아요. 필름이 칼라 사진이었잖아요. 칼라 필름. 흑백 필름도 있어요. 흑백으로만 찍히는 필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요, 칼라 필름으로 사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흑백으로 인화를 해요. 흑백 인화로. 칼라 인화가 아니라. 그런데 그 현상소에 가서 갈색으로 인화해 달라 그러면 돼요. 세피아로. 그럼 사진 진짜 멋있어요. 근데 그날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갔어. 그때는 칼라로 인화를 해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허옇고 검은 거 입은 사람들은 안 이쁘거든요. 그때는 흑백이나 갈색, 세피아로 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색상이 막 알록달록 화려한 색상들은 아니잖아요. 어디 나가서 사진을 찍었어. 디카로 찍어놓은 거를 내가 인터넷에 올리고 싶어. 근데 색깔이 안 이뻐. 그러면 세피아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촬영한 사진을 세피아로 바꾸면요, 사진이 그럭저럭 묵직하게 좋아요. 근데 애기들은 세피아 하시면 안 이뻐요. 애기들은 컬러가 좋고. 그런 것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한 장 넘기면 표와 차트가 나왔어요. 표와 차트. 이제 표하고 차트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얘는 섹션 4로 넘어가네요. 섹션 4로 넘어가서 차트 표인가요? 표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열어볼까요? 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뭘 열어야지? 섹션 4. 예, 표. 자, 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표를 여기서 입력을 할 건데요. 차트를 삽입하면 어떻게 돼요? 차트를. 어떤 차트를 삽입할 건지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차트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집니다. 차트가 만들어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트를 만들 거냐, 표를 만들어서 표를 차트로 바꿀 거냐. 차트는 표가 있어야 차트가 만들어져요. 표는 가로 세로 줄 쳐가지고 글 쓰는 게 표잖아요. 그 표가 만들어져야만이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은 못 만들어요. 예. 그래서 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차트를 할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표 없이 차트를 만들겠다고 들어가면 이 차트 삽입. 그럼 차트 삽입을 누르는 순간 표가 작동이 되면서 데이터 입력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표로 보여줘야 돼. 그럼 표를 작성해야 되겠고, 더불어서 표를 만든 거를 통해서 그래프로 바꾸면 더 좋겠고, 근데 난 표는 필요 없이 차트 그래프만 보여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바로 그때는 차트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표 작성을 먼저 눌러볼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게 표 삽입이니까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열이 뭐죠? 칸이에요. 행은 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행열을 물어봐요. 행열. 몇 줄짜리, 몇 칸짜리 만들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파워포인트는 열행을 물어봐요. 몇 칸짜리, 몇 줄짜리를 만들겠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업 시간표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수업 시간표.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 옆에 1, 2, 3, 4, 5, 6교시 하니까 8칸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주 5일째 수업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는 월, 화, 수, 목, 금 5개 하고 왼쪽에 1, 2, 3, 4 나와야 되니까 6칸이 필요한 거죠. 6칸.
그럼 6칸짜리를 만들고, 그럼 줄은 그냥 2줄짜리로 만들어 보죠. 뭐 2줄짜리 만들어 보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다가 월, 여기다 화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다 수, 목, 금, 여기 1교시 옆에는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물리, 화학. 자, 글자를 썼다고 그냥 아무 글자나 써보세요. 자, 글자를 썼는데 문제가 생겼죠. 줄이 모자라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탭키 누르면은요, 탭 키보드 왼쪽에 탭키가 있잖아요. 탭키 누르면 이렇게 한 줄이 더 생기죠. 그리고 옆으로 갈 때도 탭키 누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국어라고 쓰고 마우스로 옆자리 클릭하면 키보드 잡았다 마우스 잡았다 불편하잖아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로 움직여요. 키보드 좌우로. 근데 탭키 누르면 돼요. 쓰고 그 탭키 누르면 또 한 줄 생기죠. 이렇게. 탭키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빈줄이 막 생성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줄 생성하는 거는. 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칸을 정확히 잘 잡아야 편해요. 자, 이 표는 뭐냐면 이 표는 그냥 시간표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프로 넘길 수는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는 표는 그냥 식단표라든지 아니면 시간표라든지 계획표를 만든 표예요. 차트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띈 표는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번 달에 얼마를 썼고 지난달에 얼마를 썼고 그래서 그 그래프로 보여주는 그런 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름표를 이거는 이제 표를 완성했으니까 이제 두고 또 다시 표를 만들어야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프에 들어갈 표를 만들어야지. 그래프에 들어갈 표를. 예. 자, 그러면 일단 표를 만든 거는요, 한번 삭제해 버릴까요? 표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표를 클릭하시고, 표를 클릭했어요. 안에다 클릭하면 표가 클릭해서 커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테두리를 ESC 키 누르면 바로 테두리로 선택이 돼요. 글자를 쓰다가 ESC 키를 누르면은 커서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표가 선택된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딜리트 누르면 표가 지워지죠. 자, 되살리고 싶으면 되살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 지금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딜리트를 누르면은요, 글자는 지워져요. 글자는 지워지는데 여기 밑에 불필요한 줄이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워야지 뭐. 표 지우개, 이 지우개로 지워야 될지, 레이아웃에 와서 지워야 될지, 여기 표 디자인, 표 레이아웃 있지 않습니까? 그냥 블럭 잡은 거를 삭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삭제? 열삭제는 아니죠? 행삭제죠? 그 줄은. 행이 줄이고 열은 칸이니까는 그 블럭 잡은 것만큼 휙 지워졌지 뭐. 자, 여기다가 표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고요. 이 기존에 만들어진 표를 삭제할 수도 있죠.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표 안에다 클릭하고 ESC 키 누르면 표가 선택이 된 거고, 아니면 표를 이렇게 올가미 씌워도 되죠. 표를 올가미 씌워도 되는데 귀찮으시면 안에다 클릭하고 마우스를 클릭하고 나서 키보드로 손으로 ESC 키 누르고,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표는 지워지고, 그러면 다시 뭐를 입력하라고 창이 뜰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차트 삽입이죠. 차트 삽입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떤 차트를 만들 건지, 꺾은 선을 만들 건지,
세로 막대를 만들 건지 묶음 세로인지 누적 세로 막대인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묶음 세로 막대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더블 클릭하거나 확인 누르시면 되죠. 그럼 저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뭐가 생겼나. 엑셀 화면이 열렸어요. 엑셀 화면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글자를 쓸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여기는 뭐 홍길동, 여기는 이제 뭐 일찜의 김꺽정, 이순신. 지금은 숫자가 4.3, 2.4, 2 하고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숫자 값은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과목이 3과목이고 시험 본 사람이 4명인데 과목을 늘리고 싶어요. 과목을. 체육도 시험 봤거든. 체육. 그럼 옆에다 체육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체육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체육도 포함됐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값을 쓰면 되고요. 항목을 필요로 하면 옆에다가 항목을 쓰시면 추가가 돼요. 자, 이순신 밑에 뭘 하나 넣고 싶어요. 연계소문. 어떻게 됐나요? 연계소문도 자동으로 들어가나요? 줄을 입력하면 자, 데이터 값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시면 좋겠고요. 예. 자, 5 안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5. 뭐 1, 2, 3, 4, 5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목은 옆에다 쓰시면 추가가 들어가고 줄은 밑에다 쓰시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체육 빼! 이런 거예요. 체육을 빼. 그럼 체육을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삭제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삭제하지 마시고요. 잘 보시면 끄트머리에 점이 있습니다. 점이 있어요. 점. 어딘지 확인하셨어요? 예, 이 점을 잡아서 왼쪽으로 당겨요. 이렇게 당기면 체육은 입력했지만 체육은 입력을 했어요. 분명히 입력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범위에서 빠져버렸죠. 그럼 연계소문도 빼고 싶어. 그럼 연계소문도 밑에 이렇게 당겨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연계소문은 데이터에 들어있지만 차트에서는 이제 분리가 된 거지.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점을 마우스로 당겨서 밑으로, 옆으로 또는 옆으로, 밑으로 하시면 데이터에 포함되는 거죠. 차트 속에. 만들어지나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이 엑셀 화면 있잖아요. 요거 닫으면 되죠. 이렇게 닫으면은 이제 차트가 생긴 거예요. 차트 제목은 이제 클릭해서 고치면 되고. 근데 차트 속에는 데이터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차트를 다시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안 된다. 오른쪽에 서식창이 뜬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있네요. 데이터 선택. 또 뜨죠. 이렇게. 데이터 선택이라고 떠요. 어디? 선생님 닫았더니요. 차트는 어디 가버리고 그림 보정하기가 나와요. 그 밑에 이거로 뜨잖아요. 네. 밑에 거로. 얘가 좀 뭐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표 레이아웃 그 다음에 표는 설정할 게 되게 많아요. 차트도 설정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자세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